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기어코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 문화부와 외교부가 합동으로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내용이 살벌합니다. 앞으로 중국 땅에서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싹 다 금지. 일명 제2의 한알령, 한일령을 기습적으로 선포하며 일본의 돈줄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금지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 아주 심각해요. 당장 이번 주말에 베이징과 상하이 대형 극장에서 개봉하기로 되어 있던 일본 애니메이션 대작들이 줄줄이 상영 허가 취소 통보를 받고 간판을 내리고 있고요. 수만 명의 관객이 예매를 마쳤던 일본 유명 아이돌 가수의 돔 투어 콘서트는 무대 설치 도중에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본 너네 대만 문제에 자꾸 끼어들지 마. 주제 파악하고 입 다물고 있어. 이거죠. 사실 중국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 2위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 아닙니까? 여기서 쫓겨나면 일본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소니나 닌텐도 같은 회사 주가가 박살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보통 이 정도로 얻어맞으면 일본 재계가 난리가 나고 일본 정부가 아이고 저희가 말 실수했습니다. 대화로 풉시다 하고 꼬리 내려야 정상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상황이 아주 재미있게 아니 살벌하게 돌아갑니다. 중국이 뒤에서 미국한테 했던 것처럼 히토류나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려는 낌새를 보였거든요. 일본 입장에선 명백한 자원 무기화 신호로 읽힌 겁니다. 그러자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사과는커녕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향해 비웃듯이 주머니 속에 숨겨둔 진짜 무기를 꺼내 든 겁니다. 그래? 너네가 우리 자존심인 문화를 건드려? 게다가 옛날처럼 또 히토류 갖고 장난질이야? 좋아. 그럼 우리는 너네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 수도꼭지를 잠가버리겠어. 와, 여러분, 이거 듣는 순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이건 단순히 영화 때문에 삐져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네가 뺨을 때리면 우리는 너네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거든요. 이게 왜 무서운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에이, 일본이 첨단 소재 막아봤자 중국이 짱툭 만들어서 쓰겠지 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이 진짜 독한 마음을 먹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단순히 5나노 같은 미래 기술만 끊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중국 공장에 샤오미 스마트폰, BYD 전기차, 심지어 집에 있는 전기밥솥 칩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기본 잉크까지 싹 다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최첨단 기술이 끊기면 중국의 미래가 사라지지만 이 기본 재료가 끊기면 중국의 현재가 멈춥니다. 오늘 당장 공장 문 닫고 직원들 집에 보내야 해요. 이게 진짜 공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똑똑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파파님, 저거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인데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일본한테 당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전설의 사건.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떠오르시죠?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같고 뭐가 결정적으로 다른지 여기서 팩트체크 한번 시원하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이니까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2019년 여름 온 국민이 뜨거웠던 그 시절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를 콕 집어서 수출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때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장 멈춘다. 한국 경제 망한다. 진짜 뉴스 볼 때마다 가슴 졸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말 독한 나라입니다. 기업들은 밤새워 연구하고 정부는 지원금 쏟아붓고 국민들은 노 재팬 운동으로 힘을 보태서 결국 보란듯이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해서 일본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최첨단 포토레지스트는 여전히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일본산을 쓰더라도 만약 끊기면 바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비상식량을 창고에 확보해 뒀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3번째로 개발해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요.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중국도 돈 많으니까 국산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물론 흉내는 내겠죠. 하지만 미래를 이끌 최첨단 기술과 핵심 장비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제재를 걸어서 반도체 장비조차 못 구하고 있죠. 총도 없는데 총알까지 뺏긴 꼴입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이 밸브를 잠근다? 이건 중국 반도체 굵기에 그냥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영화 상영 금지시키고 난리를 치는 것도 사실은 속으로 엄청나게 겁을 먹었다는 증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사실 중국 시장을 잃는 건 일본 경제에도 치명타거든요.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일본 기업들 지금 겉으로는 정부 눈치 보느라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겁니다. 총리님,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하고요.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왜 기업들의 비명을 무시하고 자폭 버튼에 가까운 이 위험한 강경책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단순히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시켜서? 국제사회에 그런 순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계산된 이익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지금 당장에 돈을 포기하고 피 튀기는 칼을 선택한 진짜 이유, 이걸 이해하려면 경제 뉴스가 아니라 지도를 봐야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죠. 이거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자, 지도에서 대만을 찾으시고요. 거기서 시선을 오른쪽 위로 살짝만 옮겨보세요. 대만 본토 바로 옆에 아주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섬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름은 요나구니 섬. 일본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영토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대만 본토에서 이 일본 땅 요나구니 섬까지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불과 110km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세종시 정부 청사까지 가는 거리 혹은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 가는 거리보다도 가깝습니다. 날씨 좋은 날엔 요나구니 섬에서 대만 산맥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코앞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서울에서 차 타고 1시간 좀 넘게 밟으면 닿는 그 거리에 남의 나라가 아니라 적국의 최정예 부대가 미사일을 깔아놓고 들어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는데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앞 1m 거리에 험상궂은 조폭이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조폭이 매일 문 앞에서 칼을 갈면서 어이, 문 좀 열어봐 하고 우리 집 안방을 힐끔거립니다. 이거 잠이나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지금 일본이 느끼는 공포가 딱 이겁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라고 외치는 건 대만을 너무 사랑해서 지켜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대만이라는 방파제가 무너지면 그 쓰나미가 곧바로 일본 앞마당을 덮친다. 즉 대만이 뚫리면 일본 본토가 최전방이 된다는 그 원초적인 공포감 때문에 지르는 비명인 겁니다. 자, 110km라는 거리, 이게 얼마나 가까운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런데 단순히 가깝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대만은 중국군을 막아주는 거대한 방파제이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걸 제1도련선이라고 부릅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가둬놓는 가상의 사슬 같은 건데요. 대만은 그 사슬의 정중앙에 있는 자물쇠입니다. 만약 대만이 중국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물쇠가 풀리는 겁니다. 그럼 중국의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태평양 한가운데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만 바로 위에 있는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미군 기지들은 곧바로 중국군의 앞마당이 되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순망치한 대만이라는 입술이 사라지니 일본이라는 이빨이 시린 정도가 아니라 몽땅 뽑혀나갈 위기에 처하는 거죠. 이러니 일본 입장에서는 계산 딱 나오는 겁니다. 지금 중국한테 영화 좀 못 팔고 반도체 소재 좀 못 파는 게 대수냐?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오게 생겼는데 장사가 무슨 소용인데. 그래서 일본은 결단한 겁니다. 지갑을 잃더라도 현관문은 사수한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생존 투쟁인 겁니다. 자, 일본의 속사정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시선을 반대쪽 중국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중국도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랑 척지면 자기들도 반도체 소재 못 구해서 공장 멈추고 미국이랑 척지면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대만 목을 조르는 아나콘다 작전을 펼치고 일본한테 으르렁거리는 걸까요?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그리고 좀 짠내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국 굵기, 위대한 중화민족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끔찍한 초조함에 떨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늙어가기도 전에 늙어버린 거인. 바로 피크 차이나론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 경제를 떠받치던 부동산, 헝다 사태 이후로 와르르 무너져서 지금 중국 지방 도시 가면 아파트만 지어놓고 사람 없는 유령 도시가 늘렸습니다.
청년들은 어떤가요? 대학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탕핑하겠다며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전업 자녀가 넘쳐납니다. 여기에 인구는 줄어들고 미국은 기술 통제로 목을 조여오고 마치 마라톤 선수가 초반에 전력 질주하다가 결승전은 멀었는데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다리가 풀리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시간은 중국 편이 아닙니다. 1년, 2년 지날수록 중국의 힘은 빠지고 미국과 일본의 포위망은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러니 중국 지도부 머릿속엔 이런 계산이 서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아직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승부를 봐야 한다. 지금 대만을 먹지 못하면 영원히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마지막 기회에 대한 집착, 그 조급증이 중국을 저렇게 사납게 만들고 주변국들을 위협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인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쪽은 죽어도 못 비켜준다며 칼을 뽑았고 다른 한쪽은 지금 아니면 죽는다며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 두 거인이 부딪히면 과연 그 파편은 어디로 튈까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팝콘 먹으며 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이 싸움의 불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뜨겁게 떨어질 곳,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만 전쟁이 터지면 우리 주식 계좌, 우리 일자리,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받아들게 될 청구서의 금액,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 첫 번째 청구서, 바로 경제입니다. 혹시 일본이랑 중국이랑 싸우면 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가장 먼저 터지는 건 경제적 충격이거든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고 일본이 반도체 소재 끊고 난타전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만의 TSMC 공장이 멈춥니다. TSMC가 멈추면 전 세계 아이폰, 엔비디아 AI 칩 생산이 올 스톱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 LG전자도 비상입니다. 칩이 없어서 완제품을 못 만드니까요. 공급망이 끊겨서 우리 기업들도 큰 충격을 받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격 2배, 자동차 출고 대기 3년, 이런 고통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만약 대만 전쟁으로 TSMC가 무너진다면 애플과 엔비디아,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칩을 만들어달라고 찾아갈 곳이 전 세계에 딱 한 곳 남습니다. 어디죠? 네, 바로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지금은 만년 2등이지만 경쟁자가 사라지면 삼성이 단숨에 전 세계 물량을 독점하며 세계를 제패할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태는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초대박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하지만 경제보다 더 무섭고 더 직접적인 위협은 바로 안보입니다. 이게 진짜 골 때리는 문제입니다. 일본이 대만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했죠. 그럼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일본 미군만 가나요? 바로 옆에 있는 주한미군도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대만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한반도에는 일시적으로 안보 공백이 생기겠죠. 결국 대만 해협의 파도가 넘쳐서 한반도까지 물바다로 만드는 연쇄 전쟁의 시나리오. 이게 안보 전문가들이 밤잠 설치며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결국은요, 오늘 우리가 본 일본 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예고편입니다. 일본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돈을 포기하고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헬멧끈을 조여 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옆집에 불이 났고 뒷집 아저씨가 칼을 뽑았는데 에이 설마 우리 집까지 불이 오겠어 하고 팝콘 먹으며 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불똥이 우리 집 거실로 튀기 전에 우리도 경제 방화벽을 더 높이 세우고 혹시 모를 안보 공백을 메울 플랜 B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치킨 게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외줄타기 해야 하는 대한민국. 앞으로 다가올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본의 강경 대응 과연 잘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도박일까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